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병술일이 되겠고 일진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술을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동,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겨울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저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은 병화입니다. 병화를 설명드릴 때 양화이면서 태양에 비유할 수 있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중지존이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눈과 서리를 기만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병화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또 반대로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화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긴 하지만 제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리는 것,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죠.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기토가 많아서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은 엄청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양목인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화 자체도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목을 얻으면 목생화해서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즉 토가 많아도 병화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간목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어떻습니까? 라고 봤을 때, 자, 병화, 화를 생해주는 것은 승목인 을목으로 화를 생해주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화를 생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것도 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더욱 공력이 크다. 예를 들면 을목을 삽 두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간목은 포크레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병화는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제해준 연후에 병화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생기를 띄었다라고 하면 때 다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주면 좋겠다. 당연히 병화 자체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축월의 병화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하다. 그래서 그 왕한 토가 일간 병화를 갖다가
회기무강, 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덮고 토를 제한 연후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부터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과 원령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과 국을 말하는 것인데, 격과 국은 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택일 같은 걸 할 때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냥 무조건 뭐 귀인이 많아서 좋은 거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 좋은 사주가 되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합니다. 한열. 그래서 사주는 왕세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중에 있는 오행, 목화, 토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 이걸 보는 것인데, 특히나 일간이라고 하는, 일간이 이 사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사주의 왕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주가 일단 일간이 어느 정도 왕해야지 사주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사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끄달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된 사주는 왕세와 한열이 잘 조화를 이룬 사주를 중화된 사주라고 한다. 그리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고요. 월지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화가 양화가 음토인 축토로 왔죠.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 일간 병화가 월지에 있는 축토를 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으로 육신으로 볼 땐 자식으로 들죠. 여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식을 식상으로 보고, 참고로 남자는 관살, 칠살이라든가 정관을 자식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깥으로 표출을 해내는 거니까 나의 창작물 같은 거, 나의 언행 같은 거를 말하기도 하고요. 나의 아랫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식상도 있으면 아랫사람 덕이 있고 아랫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간이 너무 왕하거나 반대로 일간이 너무 가면 오히려 고집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신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해야지만 식상, 재성, 관성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식신이라고 하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양화가 음토를 보게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
격이 되는 것인데, 자, 축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축월에 약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진짜로 붙는다. 진상관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간이 화고 식상이 토니까 화토 진상관격이라고 하고요. 일간이 약하고 토가 왕해서 왕한 토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죠.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설기태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더욱더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진짜 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인성이 있게 되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병화 입장에서 인성 목이죠. 목생화해서 일간을 도와줄 수도 있고, 축월의 병화니까 목극 토해서 많은 상관을 제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상관격은 비견겁제로서 돕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돕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게 되면 상관패인이다 또는 상관패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인성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여기로는 개수가 있고요. 중기로는 신금이 있고, 본기가 바로 이제 기토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어서 정관격이 되는 거, 양화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데, 역시나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정관이라도 일간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화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축월의 병화는 세 가지 격이 나올 수 있죠. 본기를 보게 되면 상관격에 화토진상관격의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국세가 될 수 있고, 정관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제격도 될 수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격은 어떤 것이 투출되어 있느냐를 잘 살펴서 격을 잡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얻는 것이 좋다. 물론 을목이라고 하는 정인도 있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 정인보다는 편인인 간목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목생화에서 약한 병화를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간목은 토를 억제시켜줘서 토가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방비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일간 병화 일간 병화가 축월의 병화가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줄 수 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 있으니까 축월의 간목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얻게 되면 수가 병화를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 목생화에서 통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얘기죠. 축월의 병화가 화토진상관 격이 되는 것인데, 간목을 얻게 되면 상관패인의 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인상생의 틀도 같이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이제 사주의 격국을 보는 것이고 용신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를 봤습니다. 축월에 토가 왕한테 다시 축토를 봤기 때문에 토는 더 왕해지고 일간 병화는 더욱더 설기가 가다해지고, 설기가 가다해지면 병화는 신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병화를 회기무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한 병화가 더욱더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지에 다시 또 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토가 많죠. 만약에 시가 이제 물론 을미시가 되겠지만 미토까지 이렇게 얻게 되면 이거를 사고격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창고, 이게 창고 고자죠. 네 창고를 모두 갖춰서 사고격. 미는 목의 고지, 그 다음에 술은 화토의 고지, 축은 금의 고지, 지는 수의 고지에서 네 개의 묘고를 만났다고 해서 사고격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종격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일간 병화는 양화이고
양을 대표하는 양중 기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종을 이루지 않는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간이 너무 약하죠. 다행스럽게 간목의 연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토를 제하고 화를 생하고자 하는 뜻은 있겠지만은 이렇게 토가 많으면 제 아무리 간목이라 하더라도 토다 목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목도 쏙 이 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간 병화가 월간의 정화를 봤는데 정화는 음화이고 양을 대표하는 병화가 아무리 일간 자체가 약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음화인 정화에 의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 토가 너무 많아서 회광도 되고 빛도 가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일간 병화가 너무너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좀 병화를 좀 도울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도 좀 필요한데 토가 많다 보니까 수기도 좀 부족한 단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좀 있어야지 간목을 이렇게 생해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도 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생시에서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축월에 토왕절에 술토 진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병화는 회광이 극심하게 되는 것이고 간목 가지고 이 많은 토를 제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또 이게 정화가 끼어 있으면 목극토 해야 되는데 목생화 화생토 해서 토가 굉장히 왕해지게 되니 일간 병화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무자시 저거 기축시도 토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다라는 점. 그런 목화운으로 가도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면 더욱더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다? 인에 병화가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간목이 인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나마 간목이 좀 어느 정도 목화가 세력을 좀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병화가 그렇게까지 왕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술충이 됩니다. 제 아무리 임수가 축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진술충이 되면 임수도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병화도 더욱 약해지고 목은 부러질 것이고 빛은 회광이 될 것이고 수도 관살도 토에 의해서 파극을 그러니까 완전 진퇴양난의 사면초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썩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사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 약한 병화 그래도 끈앞을 하나 얻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경인시, 개사시 정도는 그래도 병화가 통근 철을 얻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 운은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술 합의되면서 간목 두 개가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생시가 경인시, 개사시, 갑오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이 생시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들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래도 1살부터 5살까지는 대운이 바뀌지 않지만 6살부터 임묘진 사오미라고 하는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경인, 개사, 갑오시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오히려 여기는 시를 여기는 금수를 잡아주는 것이 제가 봐야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해시 또는 병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이가 아까 말했던 3주까지만 놓고 볼 때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병신시라든가 뭐 기해시 이렇게 선택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임진시는 안 됩니다. 진술충 때문에 5살까지 키우는데 조금 잘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병신시, 기해시를 해서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의 장애가 있는 것이 어디다? 바로 경진대운, 진술충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개미대운도 충미충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아까 말했던 병신 기해실 잡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다 장애가 뭐 1, 2년 들어온 게 아니라 10년씩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들은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인시, 계사시, 갑오시를 선택하되 금수운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목화운으로 갈 때는 시에선 수를 잡아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신약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